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선 이번 시간에는 12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무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입니다.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되고, 또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이란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입니다. 등록도 한 번밖에 못하고요. 사무소도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군구에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를 둘 수는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합니다. 암기 프린터 4번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분사무소 업무정지 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의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의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고용신고는 업무개 시전에 해야 되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고용인, 즉 직원의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맞습니다.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 하고요. 그리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직접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인장 등록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고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123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표시광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린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보조원 이름을 적는 경우 표시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보면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이런 거 누락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사용, 유사 명칭도 1년에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5개 강금을, 즉 간판에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면 비록 개업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명함에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박용덕 이렇게 3개 단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취득했으니까요. 공인중개사 용어정의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이죠. 자, 다음은 124번 확인설명서 서식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의 서식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1, 2의 서식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확인서류는 1의 서식에 기재하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모든 서식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1, 2의 서식에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3의 서식에는 종부세는 3, 4의 서식에는 종부세는 기재되지 않고 재산세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는 벽면, 바닥면의 상태는 기재하는 란이 있지만 도배 상태는 기재하는 란이 없죠. 도배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125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세율을 적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입니다. 완성된 후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취득 관련 조세는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했는데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건 세부 확인사항 아니고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입지조건란에는 도대주, 교판 이런 걸 기재하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입지조건이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지조건이 아니고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